간다. 간다.
꿀무입니다. 13일 낮 정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편도가 좀 붓고 막 좀 으슬으슬 거려가지고 약간 감기 기운이 좀 돌아요. 그래서 원래는 뉴스 브리핑까지 하고 이제 업비트 차트까지 같이 봐드려야 되는데 오늘 낮 방송만 현재 차트 분석, 바이낸스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만 짧게 하고 오늘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울지까지만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코로나인가 싶기도 한데 사실 저는 3차까지 다 접종을 해가지고 코로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어제하고 뭐 그제 크게 마주친 사람들이 없어요. 계속 집안에서 차트만 봐가지고 코로나는 아닐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뭐 우려도 좀 되고, 아무튼 좀 컨디션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목소리 좀 들으면 아시려나? 편도가 부어서 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따뜻한 물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도 약간 막혔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방송 좀 짧게 분석까지만 좀 빡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나 뭐 주중에 거래하실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몸이 안 좋아도 오늘 저녁 방송은 정규 방송이기 때문에 꼭 할 거고요. 오늘 내일 차트 봐서 제가 주말 들어가기 전에는 금요일날 한 번 더 방송을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해요. 뭐 12시 아니면 8시에 시간 맞춰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후에도 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리가 이렇게, 그래서 무튼 제가 방송을 최대한 밀도 높게 오늘은 좀 하고, 이따 저녁에 컨디션 괜찮아지면은 업비트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차트 무빙이 좀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거나, 뭐 주말에 어떻게 무빙이 될지까지도 한번 예측하는 방송이나 글이라도 짧게 올릴게요. 저희 트위터나 텔레그램 아니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낮 12시하고 저녁 8시만 하는데 트위터하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포지션 아웃하는 것까지 공유를 해드린 다음에 저는 취침을 했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차트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글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기가 좀 힘들다, 뭐 자세한 설명까지 듣고 싶지 않다, 시간만 30분씩 내서 라고 하는 분들은 사정상 그럴 수 있고 성격상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위터하고 텔레그램 꼭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셔서 여러분 거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2시가 이제 됐으니까 차트 분석 간략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큰 관점에서부터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요 장기 추세선 라인에서 하락의 곡선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이 A파가 어떤 5파인지 3파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ABC 메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큰 A에서 B로 넘어갈 때 A, B, C로 해가지고 지금 이 C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도까지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승 곡선 안에 있는 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서 A, B, C로 가는데 지금 B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까지 공유를 해드렸죠. 요 B파가 진행되고 있고, 이 B파 진행 중에서 지금 1, 2, 3, 4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1, 2, 3, 4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1, 2, 3,
4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 4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저희가 현재 위치해 있는 차트를 15분봉으로 쪼개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이제 4파 아까 3파 아까 5파로 내려오는 것에서 이 4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래서 이 주황색 채널 안에서 지금 채널권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고까지가 어제까지의 분석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5파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카운팅하면은 1, 얘가 2, 그 다음에 3파가 연장이 나와서 1, 2, 3, 4, 5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요 4파 조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 2, 3, 4, 5 지점에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거래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앞에 거래는 차치하더라도 여기 부분에서만 거래를 제가 어제 말씀 공유 드렸었죠. 그거를 또 쪼개서 살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롱을 여기서 잡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게 5파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1, 2, 3 했을 때 요 올라가는 요 그림이 굉장히 임펄스로 올라가고 있다. 이 기울기는 무시할 만한 기울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1, 2, 3 했을 때 여기까지 되돌림을 줬을 때 4파 조정은 절대 1파를 넘을 수 없다라는 임펄스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만큼밖에 손익비가 지금 손해 비율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거를 따져보면은 여기서 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 1파 끝 지점 보면은 0.42%밖에 안 돼요. 이 위에 올라가는 거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요거는 10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 저는 이제 한번 거래를 할 때 최대 3에서 5%의 손실 비율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0.42%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시드에 10배를 들어가면 4.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배 정도의 시드를 갖고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전히 이 3파까지만 봤을 때 이게 4파, 5파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10배를 다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적당한 비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거래부터 일단 설명드릴게요. 거래 전에 설명드리면은 요 비율, 손실 비율을 한 번에 거래할 때 3에서 5%로 잡는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번 잃으면은 로스가 나는 게임에 지금 저희는 참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BT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 차트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잃을 때의 컷을 확실하게 정해놔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거의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수익권으로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나 도박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제 경험상의 생각입니다. 꼭 3에서 5% 정도로 비율을 잡으시고요. 왜 3에서 5%냐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책에서 보니까 유명 트레이더들이 한 5% 정도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계적으로 일단 잘하는 사람 따라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라고 잡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10%까지 올리려고 하다가 10%까지 올렸을 때 나가는 손실 비율 생각하면은 좀 멘탈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 정도로 하면은 멘탈도 잡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금액이다 정도 생각을 해서, 아무튼 그렇게 저는 3에서 5%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 얘기가 돌았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저는 1, 2, 3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임펄스로 생각을 했고, 여기가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손실이 굉장히 작은 좋은 자리였다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롱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롱을 잡고 여기서 빨간색 요 선 안에서 삼각 수렴을 그리면서 횡보하는 4파의 모습이 완성이 되고 있었다 라고 해서, 여기가 제가 어제 밤 방송했던 그 타이밍이었죠. 밤 방송 때는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요 삼각 수렴을 뚫고 여기를 리테스트를 하려고 한다. 그렇죠. 삼각 수렴을 긴 몸통 양봉으로 뚫고 리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요 추세선에서 차마 접근을 하지 못하고 꼬리만 뺀 다음에 다시 리테스트를 하러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요 삼각 수렴의 끝 지점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확률상
그리고 이 리테스트 하는 요 지점, 여기에서 여기 사이는 요 상승 추세 라인과 중기 추세 라인과도 맞물리는 이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급격한 상승이 아니면은 제가 이 앞에 분석이 틀렸다면은 하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행히 뭐 분석은 맞았지만 그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간에 이 부분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 급격한 차트의 변화를 보일 가능성을 제가 언급해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1, 2, 3, 4, 5파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쯤에서는 거의 상방으로 갈 거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냐면은 1파에서 2파 넘어갈 때 여기는 가격 조정을 줬고 3파 임펄스로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기간 조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엘리어트 이론상에서 정말 그림이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가 거의 한 8, 90% 정도는 됐었어요. 그래서 뭐 운이 좋은 거지만 다행히 운이 좋았고 다행이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구간 안에서 제가 방송을 켠 지 5분 아니었나 10분 아니었던 것 같아. 방송을 끈 지 5분인가 10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바로 찍고 이 채널 찍고 급격한 상승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어갔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들어갔던 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3분의 1익절 했었고요. 왜냐면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하나 제가 과거에 설정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3분의 1익 했었고요. 왜냐면 이게 1, 2, 3, 4, 5로 가는 게 아니면은 여기서 꺾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3분의 1익을 해서 여기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놨었고, 여기서 3분의 1익 한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오르는 거 보고 이거는 무조건 상승 추세고 5파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쭉 올랐죠. 쭉 올랐을 때 여기서 3분의 2익을 했습니다. 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3분의 1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2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한 차례 꺾였어요. 한 차례 꺾였는데 한 차례 꺾이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여기서 주요하게 봤던 게 꼬리를 빼는 모습을 좀 심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고 싶구나 라고 하는 세력들의 어떤 시그널을 저는 세력들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장대를 올린 다음에 하나 했고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도 크게 상승하는 그림을 못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익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그 트위터하고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앞선 요 1차 3분의 1익, 2차 3분의 1익 같은 경우는 미리 설정을 했던 라인이었고요. 요 3차 3분의 1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세 캔들 보면서 제가 설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 캔들 모양을 보면서 3분의 1익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서 거래를 마무리한다라고 텔레그램하고 트위터에 공유를 한 다음에 저는 바로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한 1시쯤에 1시 조금 안 돼서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에서 저는 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던 거를 하루 한 반나절 정도 버텨서 요 정도까지 먹었거든요, 롱을. 그래서 요거를 한 수익 비율로 따져보면은 여기서 제가 정확히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6% 정도, 3.5% 정도. 이거 뭐 배율에 따라서 10배 들어갔으면 36% 정도 됐겠죠. 10배는 안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제가 몇 배 들어갔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아무튼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요 정도 적게 설정한 다음에 요렇게 크게 한번 먹었다라는 점, 제 앞선 거래가 요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아웃을 하면서 제가 공유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저는 상승 한파가 더 남았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밤 사이에 상승 한파가 더 남아있을 거라고 본다 라고 봤던 이유는 뭐냐면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파 끝 지점이라는 거가 맞았잖아요. 여기가 4파 끝 지점이라는 게 맞았으면은 정확히 말하면 A, B, C, D, E라고 해가지고 4파 끝 지점이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파 같은 경우도 요 녹색 5파 같은 경우도 5파로 올라가줘야 돼요. A, B, C를 그리면서 올라가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파 상승을 봤을 때 카운팅을 하면 어떻게 카운팅이 되냐면은 1, 2, 3이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아웃하는 시점에서 1, 2, 3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파가 저는 한 번 더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굳이 제가 여기서 아웃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앞선 카운팅을 1, 2, 3, 4, 5,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앞선 분석과 똑같죠. 근데 카운팅을 제가 혹시나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진입 타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는 거의 발바닥에서 전 샀다고 생각을 해요. 발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깨나 가슴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요쯤에서 아웃하자라고 해서 미련 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욕심상으로는 뭐 이제 한 번 더 기다려볼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이게 5파 상승을 제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얘가 어디까지 상승해 줄지는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익절을 걸어놓고 자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가 고점이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제가 여기다 고점이라고 걸어놓고 잤으면 일어났을 때 이미 한 요 지점이었을 거기 때문에 뭐 요 가격이나 크게 차이 없죠. 아무튼 여기서 아웃을 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5의 5파는 뭐 제 수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요 아웃하는 시점에서는 한 파가 더 남았을 것 같다 정도로 예상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보면은 1, 2, 3, 4, 5로 진행이 되는데 1, 2, 3, 4, 5로 진행이 됐고 다시 말해서 크게 1, 2, 3, 4, 5 이 5파 안에서도 1, 2, 3, 4, 5로 진행이 됐다. 그죠? 4, 5로 진행이 된 거 보이죠? 다시 그려드릴게요. 1, 2, 3, 4, 5로 진행이 됐다. 라고 했고요. 이 5파에서 마지막으로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쐐기형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올라가는 그림을 세부 카운팅을 뭐 1분 봉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5파 연장까지 그러니까 연장이 아니고 5파 파동까지 고점까지 갱신해줬으면은 저는 요 안에서의 파동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레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파동 안에서는 끝났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고점을 갱신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고점을 갱신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제가 앞으로 거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트위터하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공유를 드렸었죠. 아무튼 요것이 고점으로 갱신이 돼서 요 4파에서 5파 가는 것도 5파 마무리로 깔끔하게 떨어졌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5파 고점은 현재 여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곡선을 만들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곡선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조금 거래량만 받쳐주면 하락 추세가 맞아 떨어질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5파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환을 언제쯤 생각했는지 살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고점 갱신한 거 보고 일단 30분부터 살펴봤어요. 30분 봉 살펴봤는데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 보면은 요 고점과 요 고점 그러니까 요 고점은 지금 갱신을 했는데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힘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이걸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점 자체가 큰 힘 없이 상승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을 한번 보내준 거고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고점을 높였는데 그죠? 차트상 캔들상으로는 고점을 높였는데 다이버전스로는 지금 하락을 그렸어요. 4시간으로 보면은 4시간 봉에서는 아직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1시간 정도까지는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밑으로는 다이버전스가 다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추세의 전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점 옮기고 오늘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요 정점 이렇게 파동이 그려지는 거 보고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5파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숏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 트위터에
텔레그램 뭐 이런 데 공유를 해드렸었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5파는 끝났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3파가 이 지점에서 끝나는 거겠죠? 1, 2, 3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 캔들 모양을 보면서 요 분석 자체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추세 라인을 요 노란색 추세 라인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1파 끝지점하고 3파 끝지점하고 보거든요. 1파 끝지점과 3파 끝지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요 채널을 2파 끝지점에 같이 놔줘요. 그러면은 요 채널 안에서 4파의 저점을 예상할 수 있다. 4파의 저점은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5파로 상승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4파의 끝은 이 3파에서의 4파의 저점 부근에서 노는 성격이 있거든요. 요 4파를 넘어가려는 성격은 웬만하면 없다라고 엘리어트 이론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진다. 요 1파를 넘지도 않고 요 채널 안에서 놀고 요 3파 안에서의 4파도 넘어가지 않는 지점에서 4파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방 추세를 보는 게 당분간은 하방 추세, 당분간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오후나 저녁까지는 하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빠르면 오후, 늦으면 저녁까지 이렇게 횡보 이렇게 하다가 4파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후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저는 숏을 보고 좋은 타점이 있으면 진입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가까이서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지금 채널권 안에서 이렇게 하방의 추세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4파를 찍고 나면은 5파로 상승을 할지 안 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고요. 만약에 요 하방이 요 채널을 뚫어서 여기까지 만약에 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 5파 관점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5파 관점 여전히 남아있다. 왜냐면은 요 1번을 터치하지 않았, 요 1파를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파를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4파가 내려와 준다면은 이 5파 관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요렇게 내려왔을 때 요 채널권을 벗어난 경우에는 5파 역시 이 채널권을 벗어나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초과 진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초과 진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초과 진행의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요 4파가 이 채널을 뚫었을 때 빠르게 복귀를 해야 돼요. 빠르게 복귀를 하고 5파를 뚫는 요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지금 두 개죠. 하방 시나리오 중에서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하방을 하면서 저는 하방 추세를 그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방에서 상방 요 채널을 맞고 다시 5파로 진행되는 그림 하나. 아니다. 더 떨어져서 초과 진행이 나온다. 초과 진행의 조건은 요 1파를 넘지 않는 요 선에서 4파가 초과 진행 나왔다가 5파도 초과 진행으로 마무리될 거다 라고 하는 거. 만약에 4파가 요 채널에 맞아서 튕긴다면 5파 역시도 요 채널권 안에서 놀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요게 바깥으로 나갔다가 빠르게 흡수가 되면은 초과 진행 가능성이 남아있다 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5파로 봤을 때 하락 추세를 본 거고요. 다른 관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만약에 5파 진행이 아니었다 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ABC 진행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A, B, C 진행으로 볼 수도 있다. 보라색 선 보이시죠?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는 1, 2, 3, 4, 5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뭐 앞선 뭐 비디오 클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파로 상승한 경우에는 5, 3, 5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조정 파동이. 근데 이게 만약에 3파로 본다면은 플랫이라고 봐서
3, 3, 5 조정이 나와야 돼요. 5, 3, 5 조정과 3, 3, 5 조정.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카운팅을 3, 8로 할 거냐 5, 8로 할 거냐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5, 8로 카운팅을 한다면은 여기서 반등을 줘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3, 8 카운팅이다라고 하면은 요 앞선 요 A 고점을 얘가 넘어줘야 돼요. 넘어서 떨어져 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크게 다시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는 거겠죠. 하방 관점에서 요 채널을 맞고 상승을 한다. 첫 번째 관점. 조금 초과 진행됐다가 초과 진행으로 끝날 것이다. 2번 관점. 요거는 이제 5파 카운팅을 했을 때죠. 근데 아니다. 이게 만약에 ABC 메타 3파였다면은 이게 역시 3파로 떨어져 줄 거다. 하나, 둘, 셋으로 떨어져 줘서 요 A의 시작점인 최소 여기까지는 하방 추세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하방 추세는 오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 하방에 대한 정도가 여기서 튕기느냐, 조금 나갔다가 튕기느냐, 아니면은 3파로 봐서 여 밑에까지 꽂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꽂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5파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이게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은 앞선 카운팅 했던 대로 여기서 카운팅해서 5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다른 거 다 모르셔도 그냥 무시하셔도 지금 요 노란색 채널 그려드린 거 있잖아요. 노란색 채널 안에서 얘가 어떻게 무빙이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제가 기존에 1파 고점으로 잡아드렸던 요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공교롭게도 요 3파의 4파 지점과 또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얘가 차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 밑으로 뚫렸다 라고 하면은 기존 요 1번하고 2번 관점 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하실 분들은 요 채널 안에서 뭐 숏 한번 잡아보신 다음에 단익절을 보시던지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투자는 뭐 역시 본인 책임이니까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채널 안에서 얘가 맞고 튕기느냐, 조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느냐, 혹은 이게 ABC 메타에서 3파였다면은 이 시작점까지 다시 꽂히느냐, 요 갈림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번 관점, 2번 관점, 3번 관점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 전체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통점만 찾아보면은 일단은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게 보이죠. 1번 관점, 2번 관점, 3번 관점은 공통적으로 하방을 그리고 있다. 그죠? 근데 다른 관점도 당연히 있겠죠. 다른 관점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관점은 녹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카운팅이 이렇게 1, 2, 3, 4, 5 하거나 A, B, C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방 추세를 그리는 게 이제 기본 제 카운팅인데, 이렇게 카운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추세 라인 잠깐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삼각수렴도 지울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추세 라인을 여기서 여기 하나 있고, 여기서 여기 하나 있고. 자, 그러면은 카운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5파 상승으로 보는 거예요. 5파 상승에 대해서 조금 관점이 달리는 건데, 여기가 1파 끝이었고 여기가 2파 저점, 그 다음에 지금 3파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1파 요 카운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선도형 쐐기로 보이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A 요렇게 가는 거예요. 1파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2파 조정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3파가 지금 1, 2, 3, 4, 5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관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달리 상방의 관점을 그리고 있다
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카운팅이 달라지니까 요 3파가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 추세선을 그었을 때 요 쐐기형 안에서 1, 2, 3, 4, 5로 해가지고 1파 카운팅이 끝나고 2파 조정 준 다음에 3파가 지금 현재 1, 2, 3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파 조정 다음에 3파로 위로 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상방관점입니다. 상방관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사방 관점보다는 1, 2, 3번 그러니까 하방 추세 관점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힘들어. 그 이유는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일단 요 1번 요 쐐기형에서 쐐기형의 그림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선도형 쐐기 같은 경우에는 53, 53, 5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거 카운팅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1, 2 갔을 때 2, 2가 여기 닿지 않는 부분, 그죠? 3, 4, 5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 채널에 정확히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채널에 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좀 찜찜하다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파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1파가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2파 되돌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0.5에서 0.618 사이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2파 되돌림이 너무 적었다. 그러니까 1파 되돌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0.236도 터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되돌림이 너무 적었다. 그러니까 2파 조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엘리어트 이론상을요. 보통은 급각 조정을 주고 4파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기간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2파가 너무 적게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1, 2로 카운팅 하는 게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상방을 조금 더 낮게 가능성을 보는 거죠. 한 1, 2, 3, 4, 5 해가지고 이 1파를 봤는데 요 절단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한 차례 드는 것과 두 번째는 1파 고점에서 2파로 떨어지는 게 보통은 엘리어트 이론상 0.5에서 0.618까지는 떨어져 주는데 요게 지금 현재 0.236에서 0.382도 터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되돌림이 너무 충분하지 못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1파, 2파, 3파가 진행됐을 때 요 2파가 되돌림이 충분해야 되는데 되돌림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저는 요 4번 관점의 카운팅은 조금 신뢰를 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굳이 소개를 하고 요런 관점도 카운팅을 한 이유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어떤 게 본인한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정합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글쎄요, 물론 이제 차트는 어느 방식으로든 그려질 수 있고 제 분석이 언제든 틀릴 수 있지만 조심히 기대하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4번 관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 2, 3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락이 지금 하락의 추세가 보이는 게 요 1번을 이렇게 넘어선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 2번을 넘어서야겠네요. 2번을 넘어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카운팅이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2파의 끝점을 여기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카운팅을 어떻게 할지가 조금 애매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요 4번 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 보면서 캔들 그려지는 모양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요 떨어지는 모양을 봐야겠지만 아무튼 이 떨어지는 모양이 2파 저점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 5파 상승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요 1파 끝나는 요 지점에서 얘가 말아 올린다라고 하면은 요 관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조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유념해서 머릿속에는 마인드 해놓으시고 차트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방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파동 카운팅도 중요한데 채널 그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채널 그리는 습관 꼭 들이시고 채널 어떻게 그리는지 보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렸던 채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오파 갔을 때 이 채널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를 조금 더 뜯어 살펴보면 다이버전스 걸린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하는 모양새가 하나 둘 물론 이 뒤에 그려지는 거 좀 봐야 돼요. 근데 모양이 하방 모양이 꽤나 괜찮죠.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도 이제 한번 눌렸고 여기서 다이버전스 걸렸고 눌렸고 계속 꼬리 위쪽 꼬리만 계속 빼고 있죠. 크게 봤을 때 요 압력이 좀 크지 않다라고 지금 보여서 하방 추세는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합니다. 상방을 만약에 터치를 하면은 이 고점을 갱신한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분석이 완전히 틀린 걸지 그때 가서 또 다르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관점 공유이고 매매 전략이었고요. 요 채널권 안에서는 저는 숏 진입 보면서 거래, 오후 거래, 저녁 거래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거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원래 뉴스 브리핑하고 또 공포지수하고 업비트 차트도 같이 봐드려야 되는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푹 쉬면서 오후 내내 거래하면서 푹 쉴 거거든요. 빨리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뭐 기존보다는 많이 자주 안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저녁 방송 때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유튜브나 뭐 이런데 꼭 해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분석해서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유튜브 라이브가 안 나가고 있을 건데 이게 지금 리스트림에서 약간 렉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은 비디오 클립으로 올려드려서 보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할 테니까요. 봐주시고 주변에 꼭 좋아요, 구독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 힘들어. 오늘 시청자 있었으면 나 목 안 아팠을지도 몰라. 그렇다. 여러분 사랑한다. 여러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들을 사랑한다. 드린다. 하트. 아무튼 그렇다.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요. 저녁에 더 나아진 모습으로 또 성공적인 거래를 만약에 했다면 제가 어떻게 거래했는지까지도 복귀하는 차트 들고 오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